안녕하세요. AMPM 윤강민 대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 쉽게 따라하기 4편 소재 생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까지 캠페인, 그룹, 키워드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네이버 파워링크의 마지막인 소재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 홈에서 소재 탭을 눌러주세요. 새 소재라고 적혀있는 파란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새 소재를 만드는 창이 뜹니다. 보시면 제목, 설명, 표시 URL, 연결 URL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과 설명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URL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C와 모바일로 나눠져 있죠. 저번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반응형 홈페이지 같은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연결 URL을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카페24 이런 걸로 만들면 웬만해서 다 반응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표시 URL과 연결 URL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표시 URL은 말 그대로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주소를 말하고, 연결 URL은 랜딩 페이지라고도 하는데 이 표시 URL을 클릭했을 때 실제로 연결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만약에 구형 홈페이지 같은 일부 홈페이지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M이라고 붙어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PC와 모바일의 연결 URL을 따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가 반응형이라는 가정하에 똑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연결 URL, 즉 랜딩 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선풍기, 모니터, 노트북 같은 여러 가전제품을 파는 업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소비자가 선풍기를 사려고 선풍기로 검색을 해서 광고를 눌렀는데 그냥 업체 홈페이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탈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선풍기 상세 페이지 또는 선풍기 관련 목록으로 해두어야 이탈이 줄어듭니다. 랜딩 페이지 설정을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매우 많은데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제목과 설명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선풍기로 예시를 들었는데 똑같이 선풍기를 판매하려는 업체로 예를 들어서 적어 볼게요. 자, 제목은 70% 여름 세일 강민 선풍기, 설명에는 다시는 없을 할인율, 올여름 마지막 폭탄 세일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럼 옆에 이렇게 PC와 모바일 소재 미리 보기도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즉시 수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목은 15자까지, 설명은 45자까지 글자 수 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길게 써주시는 게 광고 지면 확보를 위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삽입이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대체 키워드라고도 하는데 이 대체 키워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선풍기로 검색을 했는데 파워링크들을 보니까 여기서 공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라는 단어가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볼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대체 키워드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같은 회사의 광고인데 내가 검색한 키워드에 따라서 저 부분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체 키워드입니다. 어떤 검색을 할 때마다 대체 키워드로 설정해 놓은 것이 키워드에 맞춰서 계속 자동 전환된다, 대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키워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돼 있는 업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따가 같이 보실 건데 대체 키워드는 품질 지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대체 키워드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같이 해볼게요. 옆에 키워드 삽입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저는 여기에 선풍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풍기가 설명에 붙었죠. 물론 제목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미리 보기를 보니까 뭔가 말이 좀 이상해요. 아낌없이 드립니다 선풍기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선풍기 아낌없이 드립니다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키워드 위치를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대체 키워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대체 키워드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키워드 땡땡 선풍기 라고 적혀있는 걸 잘라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 키워드 삽입을 하기 전에 놓고자 하는 위치에 커서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키워드 삽입을 해도 됩니다. 이제 이대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재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선풍기로 예를 들었는데 제가 캠페인을 렌트카로 해놨었네요.
그래서 저는 렌트카 키워드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아까 대체 키워드가 품질 지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품질 지수를 다시 보러 가볼게요. 키워드 탭을 눌러서 보시면 저번에 설정해 놓은 키워드들이 쭉 뜰 거예요. 아까 대체 키워드가 품질 지수와도 연관이 있다고 했죠. 품질 지수는 키워드랑 업체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냐에 따라서 품질 지수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대체 키워드가 안 되어 있으면 네이버 로직이 봤을 때 키워드랑 연결 URL이 뭔가 호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 키워드를 해놓으시면 검색할 때마다 그 URL에 맞게 키워드가 바뀌니까 네이버 로직이 이 키워드랑 URL이 연관이 있구나 하면서 품질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대체 키워드는 어떻다? 품질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품질 지수가 좋아야 광고비가 세이브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 랜딩 URL과 대체 키워드를 활용하자. 소재편에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파워링크에 대한 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4편 동안 알려드린 내용들을 모두 보고 개별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어떤 키워드를 설정할지, 어떤 타겟팅을 설정할지, 품질 지수는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전략적인 건 개별적으로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워링크 전문가인 저 윤강민에게 맡겨주시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전략제안본부 5팀 윤강민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